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두 분이 우리 진보 진영에 네. 계십니다. 한 분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유시민 작가, 네. 뭐전 장관이기도 하죠. 네. 유시민 작가 이 두 분이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네. 탁 등장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물론 저 지난주에는 이제 송영길 또 그 전 대표의 여러 가지 태블릿 뭐 발언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진영의 오비들 네. 다 멋있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일단은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이분들이 공교롭게 움직이는 시기가 어떤 모 인사가 귀국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단체로 움직이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독일에서 지금 강연 중이신 분이 위풍당당하게 이제 국내로 들어오실 분위기인데 그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이 진보 진영의 내란을 미리 좀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에 섞인 평가를 한번 좀 해봅니다. 이런 평가도 좋네요.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언급은 안 하세요, 이름은? 이낙연입니다. 아니 뭐 얘기 못할 사람도 아니고 예. 근데 이 양반이라고 합시다 그냥 네. 뭐 양반이지 뭐 네. 양반 뭐 상놈은 아니니까 이 양반이 지금 이거 오는 걸 대비해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나 아니면 뭐 유시민 이번에 그 작가가 많이 좀 이렇게 좀 결집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또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마하셔야죠 당연히. 당연히 한다. 네, 그럼요. 왜요? 일단 진보 진영에서 추미애만큼 옳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의 모든 선거를 이렇게 이겼던 적이 별로 없어요. 맞죠. 근데 그러네. 모든 선거를 다 이겼었을 때의 당대표가 추미애 장관이었거든요. 대선 이겨, 총선 이겨, 지방선거 이겨 그게 추미애 당대표 때 가능했었던 일인데 네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귀국할 이낙연 당대표가 있었을 땐 다 졌거든요. 그 양반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죠? 그리고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탈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사실 다음 총선에 나와서 당선되는 건 뭐 저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러면 국회의장 자리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뭐 저는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건데 국회의장 발언을 또 유시민 작가가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하셨어요. 민주당 너희들 뭐 동네 이장 뽑는 것도 맞아, 아니고 맞아. 국회의장 제대로 뽑아야지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국회의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유시민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네 갸우뚱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김진표보다는 유시민에게 더 신뢰를 줄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김진표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추미애가 만약에 지금 이제 내년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에 나가도 되는 선수거든요. 선수가 됐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강연회에서 한 시민이 추미애 장관한테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국회의장도 하셔야지요. 그랬더니 뭐 사실은 와전이 좀 되긴 했는데 뭐 저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약간 좀 말을 돌려 하면서 거절은 하지 않고 그렇죠. 부정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좀 그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이재명 당대표예요. 이미 내려놨죠. 그렇죠. 예. 동일한 날 추미애 장관이 예. 방송 시동을 걸었거든요. 시동 걸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오후에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렇죠. 내려놨죠. 자,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에 이제 당내에 있는 수박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고서 사실은 좀 당을 흔들었거든요. 공천권 뭐 장난도 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니들이 흔들 수 없다라고 그걸 내려놓고 맞아. 추미애 장관이 등판을 해갖고 당을 단도리치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모양새가 정리되는 판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거기에 공교롭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 네. 저는 괜찮은 모양새로 오비들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각 편대로 해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이제 수박들도 좀 단도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수박도 좀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다. 네네.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그 평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배리어가 쳐져 있으면은 네. 이 외부에서 오는 이 수박 이분께서는 또 약간 움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운신의 폭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혁신위에서 공천과 관련된 약간 언급을 하면서 이 또 그 혁신위 원장을 찬성했었던 수박들이 그렇지. 불끈불끈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이 당이
뒤에서 어쨌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박들이 발끈하면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이 발끈하면은 네. 그것이 우리가 옳은 길이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추 전 장관이 그 국회의장이 만약에 된다.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뭐 그대로 이제 뭐 국회의원 이제 다시 또 되고 네. 그래서 만약에 당을 다시 한번 재건을 확실하게 한다면은 창당으로 이제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갈 것이고 소위 말하는 네. 빠져나가겠죠. 네네. 그렇잖아요. 다 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금태섭 신당하고 양양자 신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양양자 신당을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네네. 근데 도리어 이제 사실은 뭐 추박이나 양양자나 금태섭이나 비슷비슷한데 똑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금태섭 쪽으로 가갖고 좀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이 제3지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그렇죠. 없을 그러니까 경우에. 그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민주당 안 나가거든요. 안에서 흔드는 게 훨씬 재밌고 민주당은 또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줘요. 그동안에는. 근데 유일하게 그런 애들 막 쳐내고 욕하는 게 추미애였거든요. 네.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추미애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낙연을 깔 필요가 없는 거야. 이재명은. 이낙연은 이재명을 까는데 네. 이낙연은 추미애가 까주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냥 자기 비전만 얘기하면 되고 추미애가 계속해서 당을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 뭐 네. 우리 대선 후보를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 추미애가 이재명한테 큰 도움이 됐었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가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가슴이 벅차다. 근데 이 추다르크를 얘기하면 또 저희 저 시사부로님과 제가 또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그 추미애 장관님 TV에서 그렇죠. 작가를 했었죠. 예. 그때 이제 처음 뵀었는데 네. 참 그날이 또 다시 올지. 어떻게 추미애 장관님은 연결되지 않습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야, 우리 프로에 나오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또 추다르크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네. 또 이번엔 또 유시민 작가의 네. 이번에 그 매블쇼 네. 나와서 거의 뭐 무슨 명언 제조기라는 별명을 또 얻고 갔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좀 보셨나요? 혹시? 네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솔직히? 책 장사를 잘한다. 책을 저렇게 파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책을 일단 컨텐츠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는데 네. 누구나 이 흥행 보증수표거든요. 유시민 작가의 책은.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야 유시민 책을 썼으면 하나는 사놔야지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 대부분인데 있어 보여. 근데 그렇게 본인의 그 책에 대한 컨텐츠가 좋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즉 중간중간에 여기 보면 다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언을 만들어내고 책을 끼워 파는데 네. 야, 잘 팔렸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이번에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시영 그 이제 TV에 네. 박시영 씨가 국회 선진화법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시민 그냥 전 장관이 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법이나 잘해. 네.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바꿔. 동호회 회장 뽑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았습니다. 요게 이제 빵 터진 그 그렇죠. 또 굉장히 있고 나도 혼자 있을 때는 쌍욕한다. 네. 살아보려고. 네. 야 이게 얼마나 참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많다. 담벼락을 그렇죠. 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요 코멘트가 사실은 좀 서글펐었어요. 어떤 울분이나 그러니까 유시민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고 또 사람들한테도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그 노력이 보였거든요. 네네. 그냥 안 되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고 즐겁게 열심히. 근데 나도 혼자 있을 땐 쌍욕한다라는 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그 정치 지형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서글프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인간미가 좀 넘쳐서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 야 유심도 쌍욕하는구나. 오죽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근데 공감도 가고. 유시민이 윤석열을 정말 싫어하는 거가 티가 나는 게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맞아. 오 나도 그거 느꼈어. 이름을 안 불러. 이름을 안 불러. 싫으니까 부르고 싶지도 그러니까. 않은 거야 진짜. 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우리 대통령 이렇게는 얘기해도 윤석열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양반 저 양반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 조국이 신당을 만들어 광주 쪽에 나올 수 있다 네네. 했더니 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카소냐 개똥 같은 소리다. 네네.
라고 디스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조국 출마설을 거의 뭐 최초로 제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논리가 꼬이는 게 이거예요. 총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관악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광주에 출마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처음에 출마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네. 근거로 방배동에 살다가 그렇죠. 관악으로 이사를 이사를 갔다는 갔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광주가 어떻게 근데 돼요? 광주를 출마를 해. 국회의원 어차피 근데 그 주소지에 출마를 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럼 처음에 관악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근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박지원 씨를 저는 노세한 정치인이지만 정치는 박지원처럼 해야 된다라고 평상시에 주장하는 사람인데 후보로를 떠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쌍욕이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유시민급으로 혼자 있을 때 벽을 받고 쌍욕을 딱 했던 게 뭐냐면 조국 장관이 방배동에 있다가 관악으로 이사 간 건 되게 오래됐어요. 네네. 근데 왜 이사를 갔냐면 정경심 교수 그 소송 비용 때문에 집을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관악으로 좀 저렴한 데로 이사를 간 건데 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글로 이사를 갔으니 출마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개똥 그렇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갖고 아무리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혹은 그 미디어에 관심을 받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너덜너덜해진 사람 데리고 그쵸.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걸 근거로 삼는 거는 정말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건 맞아요. 그 박지원 씨가 42년생이거든요. 네. 아이고.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뭐 나이 먹고 그게 죄는 아니지만 네. 42년생이 현재 또 정치를 하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게 저는 그거는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냥 후배들을 도와주고 좀 조용히 그동안의 삶의 지혜들을 좀 나눠주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네. 지금 목포를 출마하네 안 하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건강하신 분이지만 42년생은 오늘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다는 얘기 안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분이 한 지역구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 총기 떨어지는 거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냥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더 애쓰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목포에 가셔서 그 무슨 당이죠? 그 손혜원 의원님이 그 만든 창성장. 창성당. 예. 창성. 거기다 좀 묵으시든가. 예, 아. 거기서 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고 말년에 네네. 또 오히려 두 분 보기 좋습니다. 화해도 좀 하시고. 그렇죠. 네. 예. 굳이 왜 이렇게 그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리시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